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 40세부터는 식습관 바꿔야 산다입니다. 이 책은 항노화 식습관,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식사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계바늘이 째깍거리며 앞으로 나아가듯 노화의 시계바늘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달리 노화의 시계는 속도를 늦추거나 바늘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가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40세가 되면 인간의 몸에 필요한 음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0대까지는 몸이 성장과 발달의 단계이므로 밥을 중심으로 한 탄수화물, 즉 당질이 가장 필요한 영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밥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기에 접어드는 40대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구조가 변하므로 30대와 동일하게 당질 중심의 식사를 하면 엄청난 폐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식사로 섭취한 영양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 대사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식사량이 줄거나 복부 주변의 지방이 신경 쓰이고 전철력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오릅니다. 이것은 모두 대사 저하가 초래하는 노화 현상입니다. 방치하면 점점 몸속에 녹이 슬어 결국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 치매, 골다공증, 암 등 인생을 파괴하는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40세부터는 연령에 맞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외과 의사로서 식사법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수술만으로는 암을 완전히 치유하지 못한다는 고민을 안고 암을 고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절실함으로 연구한 것이 바로 식이요법이었습니다. 식이요법을 통한 치료 결과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포기한 많은 환자를 치유와 개선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비단 환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질병의 예방 차원에서 이를 실천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 식이요법을 토대로 40세의 대사가 활발한 젊은 몸을 만드는 식습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그저 선별된 30개 품목의 식재료를 일주일에 2, 3회만 먹으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오랜 세월 연구 성과로 답을 얻은 40세부터 몸을 지탱하는 가장 좋은 식습법과 음식을 지금부터 이 책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섭취하는 매 끼니의 축적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몸과 건강, 나아가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세부터 노화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몸무게가 늘기 시작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감기가 떨어진 날이 없다. 인생 후반으로 접어드는 40세를 전후해 건강했던 사람도 몸에 이상이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인간의 신체는 40세 전후부터 대사가 급격히 저하된다. 대사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소화, 흡수해 에너지를 만들고 소비하는 기능이다. 또한 내장과 근육, 피부, 혈액, 호르몬 등을 생성하며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낡은 세포와 교체한다. 대사가 저하되면 신체의 다양한 기능도 쇠퇴하게 되는데 숨참, 두근거림, 탈모, 흰머리, 거친 피부, 시력 저하 등의 노화 증상이 나타난다. 이뿐인가 체내 환경이 생활습관병의 온상으로 변해 뇌졸중, 심장질환, 암, 치매, 골다공증, 당뇨병 등 이른바 인생을 파괴하는 병이 발병할 확률도 높아진다.
몸무게가 늘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감기에 잘 걸리는 등의 증상 모두 대사 저하에 따른 노화 현상이다. 따라서 기껏해야 나이살 가지고 뭐 그리 수선인가. 고작 피로 좀 느끼는 게 뭔가 대수라고. 감기에 지나지 않는데 하고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인생을 파괴할 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로 변해가고 있다는 징후임을 깨달아야 한다. 나이살이 붙었다는 것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등의 대사증후군 요인이 자신의 몸속에 도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대사증후군이란 대사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이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감기에 잘 걸린다면 면역력이 저하되었다는 반증이다. 면역력은 병과 싸우는 힘으로 20대의 최고조에 달했다가 40대가 되면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 특히 자주 감기에 걸린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암은 면역력 저하로 야기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감기에 잘 걸리는 몸은 암이 발생하기 쉬운 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사 저하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폭식, 편식, 과음, 흡연, 운동 부족, 불규칙한 수면, 스트레스 등의 생활 습관으로 가속화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무절제한 식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 밥, 면, 빵 등 당질 중심의 식사, 밥 등의 주식부터 먹는 습관, 이들 식습관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대사는 계속해서 저하되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연령 이상의 노화와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반면 이런 식습관을 개선한다면 대사 저하를 억제할 뿐 아니라 20대, 30대의 대사력, 다시 말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 대사 저하는 생명활동의 정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사 기능이 활발한 젊은 몸은 매일의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면 인간의 몸은 40세부터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다. 우선 몸의 당화에 주의하자. 대사가 활발한 젊은 몸을 만드는 5가지 조건. 1. 몸의 당화를 예방한다. 2. 염분의 피해를 예방한다. 3. 냉기를 제거한다. 4. 장의 오염을 해소한다. 5. 체내 독소를 배출한다. 이 5가지 조건은 체내 환경을 호전시키고 인생을 파괴하는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식습관의 기본이기도 하다. 몸의 당화는 노화를 촉진하는 큰 요인이다.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대사가 저하되어 혈액 속 과다한 당이 체내 단백질과 결합하는데 이때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난다. 바로 이것이 당화인 것이다. 세포, 호르몬, 효소 등 몸의 구조,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물질의 대부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당화가 일어나면 이러한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당화를 예방하려면 주식인 밥의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체내에서는 칼륨과 나트륨이 일정 농도로 균형을 유지하며 대사 등의 세포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한다. 그런데 염분을 과잉 섭취하면 이 미네랄의 균형이 깨져 대사 이상의 원인이 된다. 염분으로부터 몸을 지키려면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몸의 냉기도 대사의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데 대사 저하는 체온의 저하를 고착화해 냉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해 혈류가 나빠지고 그 결과 우리의 몸은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영양의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하면 대사가 향상되고 면역력도 강해진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인 채소나 육류, 생선 등의 단백질은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식품이다.
면역력은 장내 환경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장에는 몸 전체 면역세포의 60에서 70%가 집중되어 있다. 장 내에는 몸에 필요한 유익균과 해를 끼치는 유해균 두 종류의 장내 세균이 존재한다. 그리고 장내 환경은 이 두 가지 장내 세균의 균형에 따라 유지된다. 예컨대 변비에 걸리면 유해균이 증가해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유익균은 식물 섬유나 유산균을 먹이로 증식한다. 채소, 과일, 발효식품, 요구르트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장내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다.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으로 체내 독소를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인 독소로 활성산소가 있는데 식품 첨가물, 어패류에 함유된 수은, 비소, 녹약 등의 유해 물질도 활성산소를 발생시킨다. 앞서 말한 젊은 몸을 만드는 5가지 조건, 이 5가지 포인트에 주의하자. 1. 몸의 당화를 예방한다. 탄수화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예방할 수 있다. 2. 염분의 피해를 예방한다.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해결된다. 3. 냉기를 제거한다. 닭고기, 등푸른 생선, 연어, 달걀 등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해결할 수 있다. 4. 장의 오염을 해소한다. 발효식품, 유제품을 섭취해 유익균을 배양한다. 5. 체내 독소를 배출한다. 7색깔 채소의 힘으로 독소를 해소하면 된다. 인간의 몸은 식사로 섭취한 당질과 지방의 호흡으로 들어온 산소를 반응시켜 활동원이 되는 에너지를 만든다. 이 과정에 산화라는 연소가 일어나는데 산소의 약 2% 정도가 활성산소로 변한다. 이른바 타고 남은 찌꺼기재가 남게 되는 것이다. 질병의 90%는 바로 이 활성산소와 관계가 있다. 계속 활성산소가 과잉 생산되면 세포와 신체 기관을 손상시켜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 상태를 산화 스트레스라 하며 노화의 원인이 된다. 최근 산화 스트레스가 간과 신장질환, 치주질환, 냉증, 변비 등 다양한 생활습관병과 관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혈당치가 높으면 활성산소가 증가해 DNA에 상처를 입혀 암 발병으로 이어진다.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지키려면 채소나 과일, 생청국장 등의 발효식품을 섭취하자. 이들 식자재에 풍부한 비타민과 레드와인으로 친숙한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무력화하고 제거해준다. 채소도 해독에 매우 효과가 뛰어난 식자재 중 하나이다. 병은 생활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다. 특히 좋은 식습관을 지닌 것은 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좋은 식습관은 간단한 식사생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40세부터는 몸에 필요한 음식이 달라진다. 40대가 되면 몸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의 변화가 생긴다. 30대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에너지원을 밥 등의 당질에 의존한다. 하지만 40대가 되면 뇌와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달라진다. 그 결과 당질 의존적 식습관이 신체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아 대사 이상의 원인이 된다. 40대부터는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30대까지는 무연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이고 40대부터는 무연 하이옥탄 휘발유 사양으로 바뀌는 것이다. 하이옥탄 사양의 차에 레귤러를 주입하면 엔진이 이상 연소를 일으켜 출력과 연비 모두 나빠진다. 실제로 이런 차는 없지만 인간의 몸은 하이옥탄을 에너지로 하는 엔진과 레귤러로 에너지를 얻는 엔진 두 개를 모두 탑재하고 있다. 각각의 엔진이 메인과 서브를 이루며 최적의 효능을 발휘한다. 두 개의 엔진은 모두 세포 내에 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하이옥탄 사양에 해당하며 레귤러 사양은 세포질이 담당한다. 이는 미토콘드리아계와 해당계라 불리는 구조다. 미토콘드리아계는 당질을 주로 해서 지방과 단백질의 3대 영양소에 비타민, 미네랄을 재료로 한다. 이에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계의 약 18배나 되는 효율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므로 식사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하다. 산소가 충분히 보급되는 따뜻한 몸, 저혈당의 환경에서 활성화된다. 미토콘드리아계의 에너지는 일이나 작업처럼 지속성과 안정성을 필요로 할 때 소모된다. 마라톤이나 조깅을 하는데도 이 에너지가 쓰이며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뇌나 심장을 비롯한 장기세포 등에도 에너지가 공급된다. 그런데 해당 계에서 에너지의 재료로 쓰는 것은 대량의 당질뿐이다. 따라서 밥과 빵, 감자류 등 전분이 주체인 당질을 식사를 통해 많이 섭취해야 한다. 산소가 적은 차가운 몸, 고혈당의 체내 환경에서 활성화된다. 해당 계 에너지는 자, 분발하자 하고 기압을 넣을 때, 단거리 달리기 등 즉효성과 순발력이 요구될 때 만들어진다. 유소년기의 신체는 해당 계 에너지로 세포 분열을 반복하며 성장해 나간다. 근육, 피부, 신경, 적혈구, 정자 등 분열이 왕성한 세포의 활동원이 된다. 이렇게 분열을 반복하며 성장, 증식하는 암세포 역시 대량의 해당 계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성장기에는 해당 계가 메인으로 활동하고 인생 후반이 되면 반대로 미토콘드리아 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40대에도 왕성한 식욕, 밥과 빵, 단 음식 등의 당질 의존형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해당 계에서 미토콘드리아 계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시기에도 해당 계 에너지가 주체인 몸은 면역력이 저하되어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이 촉진될 뿐 아니라 혈관계 질환과 당뇨병도 쉽게 발생하게 된다. 미토콘드리아 계로의 전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몸의 체온이 오르고 혈당 조절이 가능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암이나 당뇨병 등 인생을 파괴하는 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 미토콘드리아계 에너지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 없을 것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하나에 1개에서 수천 개까지 존재하는데 40세를 전후해서는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등을 원인으로 감소해 나간다. 단, 미토콘드리아는 나이와 상관없이 간단히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식사 전에 적절한 공복 시간을 갖거나 입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걷기, 스트레칭, 1분간 한 발로 서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기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만들면 미토콘드리아는 증가한다. 즉, 미토콘드리아의 증가는 대사를 활성화하는 필요 조건인 것이다. 사과, 생청국장, 감자 등 추천식품 30종.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과거에는 하루에 섭취해야 할 식품을 선별하여 권장했었는데 이러한 캠페인은 과식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그래서 현재는 식품의 수보다는 일식 3찬을 기본으로 한 식단에 다양한 식자재를 어떻게 조합해 섭취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40세 이후에 몸을 지탱하는 식사로 권장하는 방법은 일주일 동안 30여 종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 과실, 버섯, 감자류, 견과류, 해조류, 달걀, 유제품, 유지방, 음료, 조미료 등 15종의 식자재 중에서 선택한다. 각각의 식자재가 지닌 영양적 개성이 상승 효과를 낳아 40세부터의 몸을 되살리게 된다. 매일 섭취해야 할 식품도 있지만 일주일에 2, 3회 정도 섭취한다면 기본적으로 일상식이라 한다.
같은 음식이라도 섭취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중에는 주 3회 이내로 제한해야 할 식품도 있다. 식습관의 핵심은 30여 종의 일상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식자재를 적절하게 조합한다면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나아가 대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40세부터 몸을 지탱하는 식품 30종을 설명하겠다. 첫 번째부터 쭉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다. 흰쌀, 현미, 소, 돼지, 닭, 연어, 등푸른 생선, 굴, 무, 마늘, 토마토,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양파, 깨, 사과, 레몬, 포도, 생청국장, 대두, 표고, 감자, 다시마, 달걀, 요구르트, 올리브유, 참기름, 녹차, 꿀, 식초. 항노화 식습관. 늙지 않는다, 살찌지 않는다, 병에 걸리지 않는다. 40세부터 젊어지는 식사법에는 3가지 규칙이 있다. 1. 하루 3번의 식사는 가능한 정해진 시간에 한다. 2. 40세부터의 일상식 30여 종의 식품을 중심으로 질적, 양적으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한다. 3. 먹는 순서를 지킨다. 지켜야 할 규칙은 단 3가지이다. 하지만 실천했을 때 빠르면 일주일 안에 신체 변화를 느끼는 사람도 있다. 예컨대 쉽게 만성적으로 피로를 느끼던 사람도 하룻밤 잠을 자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40세부터 젊어지는 식사법을 항노화 식습관이라 부른다. 소화기 외과 의사로서 40여 년간 약 2천여 건이나 되는 암 수술을 집도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암에 걸리는 사람은 육식 중심, 채소 부족, 염분 과다라는 공통된 식습관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암은 식습관의 문제로 발생한다. 식사를 통해 체질을 바꾸면 고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20년 전부터 식이요법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왔다. 그 성과가 바로 진행암을 제거하는 항노화 식이요법이다. 간단히 말해 대사를 향상시키는 이 식이요법에는 다음의 8가지 규칙이 있다. 1. 염분의 제한, 거의 무염에 가깝다. 2.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3.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4. 현미나 배아미를 주식으로 하고 감자류와 콩류도 섭취한다. 5. 요구르트, 버섯, 해조류를 섭취한다. 6. 꿀, 레몬, 맥주, 효모를 섭취한다. 7. 기름은 참기름, 올리브유, 유채 씨유를 사용한다. 8. 생수를 마신다. 진행암 치료 방식으로서의 식이요법은 환자가 암 체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6개월에서 1년이란 목표 기한을 세우고 8가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엄격히 지도한다. 목표 기한에 도달하면 그 이후에는 서서히 규칙을 완화해 제한은 하되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의 육류를 먹도록 한다. 요컨대 목표 기간 동안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려 병에 굴하지 않는 강한 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지도를 시작하고 10년 정도 경과했는데 치료 실적이 300여 건을 넘었으며 약 65% 정도의 유효율을 올렸다. 대부분 말기암을 포함한 진행암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 절반 정도는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한 이들이었다. 재발했거나 처음 발생 장소로부터 먼 부위로 전이됐던 이들도 약 40%나 되었다. 치료 결과 유방암과 전립선암, 악성 림프종은 70에서 80%가 병소의 소멸을 보였을 정도로 식이요법의 효과가 매우 뛰어났다.
항노화 식습관은 이 식이요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습관병에 속한 암,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등을 개선하고 해소하는 데 효과가 매우 우수하다. 체내 환경에 변화가 생기는 40대의 식생활에 부합하는 식습관으로 병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식사법이기도 하다. 식이요법이라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어야 오래 계속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수 있다. 아침 식사만은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 인간의 몸은 체내 시계의 작용을 통해 식사 리듬을 기억한다. 체내 시계는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고 밤이 되면 잠을 잘 수 있도록 시간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절묘하게 조절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먼저 아침, 점심, 저녁 매일 3번의 식사를 올바르게 섭취하도록 하자. 아침 햇살의 자극을 받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몸의 스위치가 켜진다. 정해진 시간에 섭취하는 아침 식사의 자극으로 위와 장, 간 등 다양한 기관이 정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침 햇살과 아침 식사가 한조가 되어 움직이면 몸의 구조는 최적의 리듬을 타게 된다. 특히 식사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아침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기초대사도 저하되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로 잘 알려진 기초대사는 호흡과 체온 조절 등 근본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 활동을 뜻한다. 기초대사가 유지되기 때문에 잠을 잘 때도 심장과 뇌가 활동하고 혈액이 몸속을 계속 순환할 수 있다. 기초대사는 생명활동 그 자체인 것이다. 따라서 기초대사의 저하는 중년, 비만, 만성피로, 감기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침 식사를 걸러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의 양이 많아지고 그만큼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당질도 많이 섭취하게 된다. 장기간의 공복 후에는 건조한 모래가 물을 단숨에 빨아들이듯 우리 몸이 당을 흡수한다. 기초대사는 식사의 양과 질에 대응한다. 식사로 섭취한 에너지의 양이 감소하면 몸은 적은 에너지 양에 맞는 생명활동을 한다. 다시 말해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점심 식사는 아침 식사 이후 최소 4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섭취한다. 낮 시간에는 활동량이 증가하므로 든든하게 먹어 에너지원을 보급하자. 12시 정도에 점심을 단단히 먹었다고 해도 저녁 식사까지는 간격이 있다. 3시간이 지나면 배가 꺼지므로 이 타이밍에 간식을 먹는 것이 좋다. 바나나와 망고 등의 과일 또는 건자두 등의 말린 과일, 견과류, 말린 고구마를 추천한다. 말린 잔 생선도 간식에 적합한 식품이다. 과일이 함유하고 있는 과당은 즉효성이 강한 에너지원이다. 피곤할 때나 과격한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먹으면 과당이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여 피로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3시간의 간식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점심 식사를 한 뒤 3시간이 지나면 몸에 흡수된 영양소는 소비되어 버린다. 이 타이밍에 간식을 먹으면 영양소의 보충을 기다리는 세포에 신선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 문득 달콤한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먹기 전에 식이섬유 보조제를 먹도록 하자. 식이섬유에는 당과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외출할 때 휴대용기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 편리하다. 저녁 식사는 밤 8시까지 마치는 것이 이상적이다. 늦어도 9시까지는 하도록 한다. 밤은 몸을 만드는 시간대다. 이때는 위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식사로 섭취한 영양소는 체내에 모두 흡수된다. 자고 있는 동안 성장 호르몬의 작용으로 대사를 활성화하는 근육이 만들어지거나 낮 동안 손상된 세포가 회복 재생된다. 그런데 밤늦은 시간까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가 우선되어 영양소의 흡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한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된다. 음식을 먹고 바로 자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잠이 들게 되어 대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저녁 식사 후 3, 4시간 정도 뒤 뱃속이 빈 상태로 잠을 자는 습관을 기르면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피로가 해소된다. 예로부터 1일 3식이 좋다고 하는데 이 식습관은 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건강한 몸의 리듬을 형성하여 영양소가 적당히 온몸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1일 3식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침, 점심, 저녁에 식사 균형을 바꿔보라. 식습관 중에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에 관한 상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점심 식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남성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비빔밥이나 햄버거 등의 한 가지 메뉴로 끼니를 때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식사로는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을 뿐더러 충분한 에너지도 보충받지 못한다. 한 가지 영양소에 치우친 식사는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게 된다. 낮 동안 바쁘게 활동해야 하므로 단백질 위주의 영양 균형이 좋은 식사를 하여 에너지원을 보충하는 편이 좋다. 지방이 많은 식품도 점심 식사 때 섭취한다. 하루 3번의 식사 중 질과 양적인 면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한편 점심 식사와는 반대로 저녁 식사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루의 식사 중 저녁을 가장 풍성하게 먹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대사 불량에 빠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저녁은 흡수 효율이 높은 시간대여서 살이 찌기 쉽다. 일반적으로 저녁 식사 뒤의 활동량은 적은 편이며 잠자리가 우리를 기다린다. 과잉 섭취한 영양소는 다 소비되지 못한 채 체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이다. 저녁 식사 때는 당질과 지방, 전체적인 섭취량을 다소 적게 할 필요가 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한 채소 등을 메인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하루 식사 중 아침 식사를 중시한다. 아침부터 풀 가동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7시쯤 채소와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로 시작한다. 밥과 된장국, 술안, 감자요리, 요구르트, 무즙, 이것이 아침 고정 식단이다. 밥은 질리지 않도록 흰쌀, 바라현미, 잡곡을 번갈아 가며 섭취한다. 흰쌀밥은 반드시 생청국장을 곁들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한다. 점심시간에는 여유있게 먹을 수 없으므로 사과 1개와 요구르트 500g이 점심 고정 메뉴이다. 어딘가 부족해 보이겠지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식사다. 그리고 시장기가 찾아올 때쯤 3시에 간식으로 과일이나 아몬드 등의 견과류를 먹는다. 약속이나 회식이 많은 이유도 있어 저녁 식사는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 편이다. 단, 고기는 일주일에 1번 정도로 삼가고 있다. 집에서 식사할 경우 겨울에는 대사에 좋은 두부 등 국물이 있는 요리가 많아진다. 또한 매일 저녁 반주로 위스키나 소주 2-3잔 정도를 즐긴다. 오징어나 멸치는 좋은 술 친구가 된다. 이런 식사 덕분에 몸 상태와 시력은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한다. 눈은 외과 의사에게 생명과도 같은데 60대 후반이 된 지금도 돋보기가 필요 없을 정도다. 평소 염분을 삼가고 채소나 과일로 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식사법. 40세부터는 한 끼에 섭취하는 양을 조금 부족한 듯 줄이는 것이 기본이다. 조금 부족하게 먹는다는 것은 포만감 위주의 잣대이지만 섭취 칼로리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포 안에는 장수 유전자가 존재한다. 장수하는 사람과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가 꺼져 있는가에 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렇다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은 식사의 칼로리 양을 줄이는 것이다. 계속해서 칼로리 양을 줄이게 되면 인간의 몸은 스스로 영양분이 부족한 위험 상태로 판단해 잠자고 있는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켠다. 스위치가 켜진 장수 유전자는 세포의 약화를 방지하려 활성화되고 몸의 노화를 억제해 젊음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연구에서는 포만감을 느끼는 약 70% 정도가 최적의 조건이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은 몸 전체로 가는 영양소의 공급을 방해해 오히려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소식에는 의사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일단 평소보다 조금 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소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을 말하는 것일까? 주식인 밥은 밥 공기 하나를 기준으로 조절해 나간다. 흰 쌀밥은 쉽게 살을 찌우고 몸의 당화를 진행시키며 입에서 달게 느껴지는 음식이므로 의식적으로 삼가는 노력을 기울이자. 주 반찬은 한 가지로 제한한다. 그 이상이 되면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게 된다. 육류와 생선은 손바닥에 얹을 정도면 충분한데 연어 한 토막에 해당하는 양이다. 양질의 단백질 원인 달걀과 두부는 지질도 함유하고 있어 달걀 한 개 또는 두부 반모 정도면 단독으로 주 반찬이 될 수 있다. 생청국장은 두부와 동일한 대두 제품이지만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약 45g이면 고기나 생선과 함께 밑반찬으로 곁들여 먹어도 단백질 과잉 섭취의 우려는 없다. 밑반찬은 두 가지가 바람직하며 한 가지는 반드시 채소로 한다. 채소는 가열할 경우 꼭 짜서 주먹 하나 크기, 생채소는 두 손 가득 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기준으로 한다. 저칼로리의 영양이 풍부한 채소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양을 섭취해도 과식이라 할 수 없다. 가능한 많은 양을, 많은 종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콩과 감자, 버섯, 해조류도 밑반찬으로 섭취하기에 좋은 식자재이다. 밑반찬을 먹는 목적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보충하는 데 있다. 비타민, 미네랄은 세포나 기관의 기능을 호전시켜 강한 몸을 만드는 성분이며 식이섬유는 주로 장내 환경을 정돈하는 역할을 한다. 채소류는 작은 크기로 썰어 국의 재료로 사용하면 많은 양을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다.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요령은 국 한 가지에 3가지 반찬을 기본으로 다양한 식재를 조합하는 것이다. 밥과 고기, 생선에 비해 채소, 버섯, 해조류를 많이 먹으며 6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충분히 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소부터 먼저 먹는다. 중년 비만을 예방하는 법. 밥, 국, 주 반찬, 밑반찬, 그중 젓가락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의 건강은 식탁 위에 음식을 먹는 순서에 따라 좌우된다. 우선 채소 등의 밑반찬부터 먹고 나서 국, 주 반찬 순으로 젓가락을 옮겨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호에 맞게 적량을 남긴 주 반찬, 밑반찬, 국과 함께 주식인 밥을 먹도록 한다. 채소가 먼저 위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분에는 식이섬유에 흡착하는 기능이 있어 몸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의 당은 식이섬유에 흡착되어 변으로 배출된다. 지방도 식이섬유에 흡착하는 작용을 하므로 주 반찬인 육류가 함유한 지방의 흡수가 억제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채소를 먼저 먹으면 중년 비만의 원인인 체지방의 축적을 억제할 수 있다. 밥을 먹기까지 가능한 한 시간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 밥은 당분 덩어리라 할 수 있는 음식이므로
갑자기 몸에 소량이라도 밥이 들어가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 혈당 수치의 급상승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대량 분비를 촉진한다. 밥부터 먹는 습관을 들이면 인슐린의 과잉 분비로 췌장이 지쳐 피로가 쌓이게 된다. 췌장이 지치면 기능이 저하되고 인슐린 분비력도 감퇴하여 당뇨병 발병의 위험이 점점 커진다. 식사를 하면 혈당 수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채소부터 먹는 식습관을 들이면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밑반찬과 주 반찬으로 포만감을 쉽게 얻을 수 있어 과식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또 동일한 채소라도 탄수화물이 많은 호박이나 감자류는 밥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먹는 순서를 뒤로 미룬다. 이 같은 식사는 당뇨병과 중년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건강 증진에 영향을 미친다. 한 번의 식사에 최소 20분을 투자하자. 배 부르다라는 신호가 뇌의 포만 중추신경으로 보내지기까지 약 20분이 걸리기 때문이다. 천천히 먹으려면 씹는 횟수를 늘린다. 특히 채소를 많이 씹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식욕 억제, 혈당 수치 급상승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씹는 횟수를 늘리면 침의 분비가 왕성해진다. 침에는 소화효소와 더불어 면역력을 높이는 효소가 들어있다. 게다가 뇌를 자극하여 혈류가 좋아지고 치매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만일 밥부터 먼저 먹는 습관이 있다면 몸의 당화가 진행되고 있거나 고혈당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 채소부터 먹는 습관을 들이자. 지금 당장 식사 방법을 바꾸어 이를 1개월만 지속한다면 체지방이 감소하고 혈당 수치가 저하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